안녕하세요. 이호근의 텐텐텐. 텐텐텐입니다. 간밤에 또 우리 뉴욕 증시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인플레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네.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매니저님. 네네. 이번 주 시장 흐름과 또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기술주,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한풀 꺾였다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성장주 기술주가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었는데요. 이쪽이 이제 다시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차익 매물 나오고 약간 이제 고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가 좀 주춤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니오프닝, 그다음에 이제 화학, 철강 뭐 이런 중국 관련 이쪽 종목들 쪽으로 이제 매기가 다시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시점에서는 이제 기술주 특히 이제 최근에 노봇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이제 한번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 빈자리를 지금 이제 중국 관련주 쪽이 뭐 메꿔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기술주보다는 중국 리오프닝이라던가 중국 관련 이제 경기 민감주 이런 쪽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기술주보다는 중국 네. 관련 리오프닝 관련주들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섹터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먼저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펀더멘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쪽에서 이제 검색되는 종목들 보시면 진에어,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지금 리오프닝 주들이 다시 시장에 기술주가 이제 주춤하니까 리오프닝 주들이 다시 또 시장에서 부상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이 이제 다시 이제 패키지 영역 상품을 재개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하고 일본, 미국 요 세 나라가 좀 빠지긴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하면 중국 쪽에서 다시 거기서도 또 완화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관심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진에어라든가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이런 종목들이 지금 펀더멘탈 쪽에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리오프닝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효성화학이나 롯데정밀화학, 지금 화학업종이 대표적인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가장 이제 민감한 섹터 중에 하나죠. 중국이 다시 이제 리오프닝 뭐 재개 뭐 이런 소식 나오니까 화학업종들이 전체적으로 펀더멘탈 쪽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 지금 이제 삼성그룹에서 암모니아 쪽에 좀 신경을 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화학 쪽에서도 특히 롯데 정밀화학이 좀 더 강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있어서 우리가 화학 섹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수급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쪽에서는 뭐 오늘 전체적으로 2차전지 그 소재주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수급 쪽에서 좀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에 오늘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제네시스 GV70을 새 공제 대상에서 지금 포함한다. 그러니까 대상에 있었는데 대상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면서 지금 그동안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IRA에서 소외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우려들이 조금씩 해소돼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대차, 기아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제 지금 돋보이는 쪽은 2차 전지 소재주인 것 같아요. 오늘 에코플로가 이제 작년에 연매출 5조 원을 돌파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 때문에 좀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좀 주춤했는데 여전히 이쪽 전기차라던가 2차 전지 소재주는 여전히 이제 성장주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쪽으로 기관 수급이 집중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쪽에서는 뭐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 수급 종목 중심의 강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추세 쪽에서는 지금 나타나는 종목들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테마성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노바텍이나 유니온 머틀리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주말에 지금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정찰 풍선인가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좀 미국하고 중국 간에 좀 마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럴 때마다 이제 항상 테마주로 부상하는 종목들이 있죠. 지금 이들 종목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좀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상승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뉴스 중에 하나가 애플페이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상륙이 임박해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애플페이 관련주들도 오늘 한국정보통신, 이루원, 셀피 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종목은 그냥 테마주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2차 전지 관련주들과 또 중국 리오프닝 네. 관련주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 투자 소식이 나왔었는데 지금 안정적으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현재까지 11%의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은 대주전자재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올해 그 2차 전지 소재주 쪽에서 이제 주목하는 쪽은 실리콘 음극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조금 주춤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내년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성장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쪽을 올해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중심에는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있죠. 한번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이제 이 상승 흐름이 약간 이제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좀 매물을 소화하는 이러한 이제 매집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이런 상승 흐름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또 급등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도 괜찮지만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은 수익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95,000원 제시해 드리는데 이후에 좀 더 추가 목표가 상향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는 95,000원 목표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겠다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효성 TN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 TNC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목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효성 TNC는 이제 대표적인 또 니오프닝이고 뭐 또 중국 경제활동 재개 뭐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다소 부진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뭐 뉴스를 보시면 뭐 스판데스 부족, 뭐 공급 부족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상당히 효성 TNC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랫동안 이제 박스권 흐름을 진행됐다가 최근에 여기 3일 정도 상승해서 전고점 박스권이 좀 돌파된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작은 박스권이고 올라갈 때마다 이제 매물은 계속 나오지만 추세가 우상향으로 이제 잡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미 이제 목표가 달성했지만 다시 한 번 더 47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좀 더 상향해서 계속 보유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시점에 분위기가 좋으면 또 목표가를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TNC는 2차 목표가 47만 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텐텐텐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열어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의 이제 대표주라고 할 수 있겠죠. 호텔 신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앞서서도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호텔 신라 하면 호텔 레저 부문은 괜찮지만 면세점 사업 그쵸. 부분이 이제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호텔 신라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 해외 여행, 이동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좀 상당히 고전을 했었죠. 특히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면세점 주 중에서 가장 이제 면세점을 많이 갖고 있고 국내 면세점뿐만 아니라 뭐 싱가포르라든가 홍콩 그다음에 중국 이런 쪽에 이제 많은 다수의 면세점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안 좋을 때는 가장 타격이 크고 좋을 때는 가장 좋아질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은 한마디로 레버리지가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한데요. 일단은 1분기까지는 뭐 중국이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시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1분기는 이제 지금보다 조금 좋아지는 정도로 끝나지만 1분기 이후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회복세가 기대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밍이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2분기 상승을 기대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점수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4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했고요.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침체 국면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밸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진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되는 만큼 이제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펀더멘탈은 7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은 최근에 이제 기간이 3일 연속 순매수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급은 8점. 그다음에 추세는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좀 바닥권에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본격 상승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후테실라 이게 차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후테실라가 약간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는 좀 한 템포 조금 약간 이제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종목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가격 전략은 이제 저가 매수, 목표가는 89,500원, 손절가 7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89,500원, 손절가는 7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에코플로 PM 준비해봤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매출 5조 원 돌파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선전은 예상된 결과다라고 말을 나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어떤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네, 에코플로 PM 지금 양극재 쪽에서 이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이러한 소재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의 부진,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우리가 성장에 대한 의심,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역시 이제 실적으로 말해줬던 것 같습니다. 에코플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에코플로 BM도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는 이런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실적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도 역시 지금 여전히 추가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가장 잘하는 건 이제 하이 니켈 쪽인데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주가 이제 그 하이 니켈 쪽으로 이제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이 회사의 이제 계속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이제 기존 공장 말고 이제 새로 이제 설비 가동이 완료된 CAM7도 이제 본격적으로 또 가동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회사의 이제 매출을 더 늘리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10 점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자기 자본이익률이 한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EPS의 성장률이 올해 한 82%. 그다음에 지금 현재 PR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올해 예상 기준으로 한 22배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은 한 8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기간이 5일 동안 한 30만 주 이상 순매수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지분이 8.15였는데 지금 4채까지 늘어나면서 지금 외국인 쪽 수급도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간 수급이 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고 그래서 수급은 9점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도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동안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이 자리가 약간 이제 매물대 박스권 상단에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매물 소화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약간의 이제 저항은 예상이 되지만 좀 전체적으로 수급이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돌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저가 매수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만 2천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네. 에코프로비엠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2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두 종목 함께 만나봤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매니저님이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5시에 준비되어 있고요. 유튜브에서 이용은의 텐텐텐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기술주가 좀 주춤하고 리오프닝이나 뭐 이런 중국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점검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네이버 노보티스가 상당히 급등했죠. 삼성이 투자하면 급등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2탄 노봇 다음 섹터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